네, 이어서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 크게 악영향이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네요. 참 어땠습니까? 일단 파월이 빅스텝 시사 발언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1.7% 하락, S&P 500이 1.5% 하락, 나스닥이 1.2%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이 발언을 했는데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 다음에 최종금리 상향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최소 1년간은 안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내년 2분기 중에야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서 연준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경제지표 기반한 지금 통화정책을 반영을 한다면은 기준금리 6% 이상 가능성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미국 증시 1분기에 고점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천천히 완화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는 경제가 아직 좋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예상합니다. 네. 지금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려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파월 의장의 빅스텝 가능성 이제 뭐 3월에 50bp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최종금리도 6%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확실히 좀 시장한테는 결정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생각보다는 외파적인 발언인데요. 그렇군요. 별다르게 이제 발언의 강도는 저는 뭐 크게 빅스텝 이런 것까지 시사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예상보다 좀 발언이 세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발언을 좀 본다면 최근에 이제 경제 데이터가 지금 강해가지고 결국엔 데이터 본 후에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월 소비하고 고용, 뭐 제조업 생산이 모두 강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 낮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5.5에서 5.75까지도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제가 CME 패드워치를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5bp 인상 확률이 어제 68%였어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지금. 29%대까지 확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50bp, 3월에 이제 이만큼 올린다, 빅스텝인데요. 어제 31%였는데, 이제 간밤에 파월 의장 발언 나오면서 7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파월 의장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예상 대비 긴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걸 그대로 수치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시장들의 반응들도 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기준금리가 최소 1년을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리의 장기화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사람이 내년 2분기 중에나 뭐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저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지표를 보고 그렇군요.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는 결국엔 미국 경제 올해 3분기부터 침체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 1분기까지 뭐 1월, 2월까지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침체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장기화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건 사실 뭐 국내 증시에서도 여쭤봐야 되긴 한 건데, 어쨌든 고금리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전략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뭐 위험자산 쪽에는 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 기대치를 좀 낮추고, 네.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위험자산 쪽에서도 낮추고 보수적으로 좀 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의 이제 투자자들의 방향성, 그러니까 투자의 스타일도 약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밸런스지 쪽에서는요, 경제 지표를 기반한 통화 정책을 반영한다면 기준금리 6% 이상 가능하다. 지금도 한 5% 후반대 좀 말씀해 주셨는데 6%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안 잡히면은 뭐 당연히 저는 저번에도 그랬는데 안 잡히면 6%가 아니라 뭐 7%도 올려야 된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고전적인 경제 법칙에 저는 그렇게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뭐 경제 지표가 미국에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 밸런스 측에서는 6% 이상 기준금리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6%라는 게 워낙에 세가지고 연준이 또 편하게 올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올려버리면 침체돼 버리니까 못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 침체를 바라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오히려? 예, 오히려 뭐 지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또 꺾여서 내려와야지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소비가 줄어들어야지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장이 침체되는 걸 바란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더 확대되기 전에 막는 그런 관점에서의 침체를 바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JP모건 체이스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증시가 1분기에 고점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지수로 보게 되면은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간다고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네. 뭐 고용지표,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추가적인 긴축이 좀 더 오래 지속되고 금리도 계속 추가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증시에는 안 좋기 때문에 1분기가 고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되고 있지만은 네.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올해 말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어서 증시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올 한 해를 미뤄 보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월가에서도 단기적인 전망밖에 못 내놓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밖에 안 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거칠 때까지는 역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려해야 되나요? 일단 2년물짜리가 국채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5%를 넘어섰어요. 그러나 네.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소폭 하락했어요. 보시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겁니까? 근데 이거는 갖다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떡해요? 결국에는 예.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장기 금리가 모두 오른다는 것은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긴축에 대한 게 뭐 지표가 이제 CPI도 나올 거고 고용 지표도 나올 거고 그런 거 네네네. 보고 봐가면서 장기 금리가 저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역시 뭐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예전서부터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해왔지만 네. 이 지표 자체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제 이제 보면은 다우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기술주가 저는 덜 빠졌다. 그렇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나스닥이 더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의외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 안 멈추면은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전에 미국에 좋게 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또 안 좋아지는 분위기 좀 가중될까요? 지금 그런 거를 증시가 받아들이려면은
그것까지는 지금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온 초점이 맞춰 있고 기준금리 상향, 추가금리 인상이 얼마까지 나타날 것이고 이번에 빅스텝이 할 네. 것이냐. 결국에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발언이 나와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본다면은 경색 국면으로 간다면은 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소폭 미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미국 결국에는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중국이 손해를 입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을 예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이 하락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그 이유는 어제 이제 외인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천억 맞아요. 정도 샀어요. 자기네들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뭐 계속적으로 사왔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을 조금 했지만은 그걸 이제 차익 실현 하려면은 어떻게 본다면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하방으로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자기네들도 이제 하려는 어떻게 본다면은 시간을 조금 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